결손금 소급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올해 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작년을 보니까 작년에는 흑자가 나가지고 세금을 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적자가 나가지고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 냈던 세금의 일부분을 돌려받는 제도, 그죠? 이게 바로 결손금 소급공제라는 제도인데요. 자, 이 제도 2021년도에 지금 법이 개정되고 있어가지고 조금 바뀐 것도 있고 해서 한번 오늘은 다뤄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결손금 소급공제입니다. 2021년도에 법이 개정될 예정인데요. 그 내용도 포함해서 말씀드릴게요. 법은요, 소득세법, 법인세법, 자, 이렇게 두 가지에서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일 먼저 적자가 났을 때 우리 세법에서는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는지 그걸 먼저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자, 2019년도입니다. 2019년도에 흑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마진 이익이 한 1억 났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계산해 보니까 한 3천만 원 나왔어요. 자, 이익이 났기 때문에 세금을 냈죠. 그런데 2020년도에는 적자가 났습니다. 1천만 원 적자가 났네요. 적자가 났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금 안 내죠. 그러면은 자, 이 적자가 났을 때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그 다음 해, 2021년도 다음 해에 흑자가 나가지고 마진이 생겼을 때 그때 2천만 원을 갖다가 상계 처리합니다. 즉, 퉁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9천만 원이 되겠죠. 9천만 원. 9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그런 제도가 바로 결손금 이월공제입니다. 적자라는 말을 세법에서는 결손금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이걸 갖다 이월은 넘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손금, 적자난 걸 갖다가 넘겨서 공제를 받아라. 공제를 받고 있잖아요. 예, 마진에서 이익에서 1천만 원을 갖다가 적자난 걸 공제를 하고 있다. 뺀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적자가 났을 때에는 다음 해에 공제를 받는다. 이게 결손금 이월공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2019년도에 흑자가 나가지고 세금을 3천만 원 냈고요. 2020년도에 또 이렇게 해서 적자가 나서 세금을 안 냈다. 자, 눌러보시죠. 그런데 자, 2020년도에 적자가 나가지고 이렇게 힘든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은 흑자가 나면은 세금을 내고 마이너스 적자가 나면은 세금을 돌려주느냐? 아니죠. 다음 해에 2월에서 세액공제를 받아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힘든 기업이기 때문에 세금을 돌려달라 이런 요구가 많이 생기겠죠. 예. 그래서 국가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하나 개발했습니다. 자, 해당 기업은요, 반드시 중소기업입니다. 중견기업, 대기업은 안 됩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은 안 돼요. 무조건 중소기업인데 개인 사업자도 되고 법인도 다 됩니다. 자, 2021년도에 적자가 생겼죠. 적자가 생겨가지고 원칙대로 가면은 10년간 2월 공제입니다. 다음 해부터 이제 2월 결손금을 세공제하는 거, 방금 말씀드린 거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요. 그런데 이 기업은 지금 힘든 기업 아닙니까? 적자가 생겼기 때문에 현금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세금을 돌려달라 이런 욕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을 한번 딱 보니까 2020년도에 흑자가 생겨가지고 세금을 냈네요. 그러면은 어차피 이 적자가 난 1천만 원이라고 할까요? 그럼 적자가 났으면은 다음 해에 공제를 받을 건데 작년에 보니까 세금을 냈으니까 이걸 작년으로 가져가자. 그래서 1천만 원 적자 난 걸 갖다가 작년에 세금 냈던 거에다가 뺍니다. 작년에 세공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세금 계산을 다시 하자. 그러면 두 개의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럼 차이가 나는 금액을 환급 돌려주는 겁니다. 즉, 이 제도는 결손금 소급공제는 2021년도에 적자가 발생했을 때 원래는 다음 해부터 공제받는 게 원칙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앞에 연도, 직전 연도에 이 적자를 들고 와서 공제를 받아서 세금 계산을 다시 해서 그 차이 나는 금액을 환급을 해주겠다. 이 제도죠.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갖다가 환급해 주니까 생색 내고 그 다음에 적자 기업은 이제 현금이 필요한데 작년에 냈던 세금 중에서 일부분을 돌려받으니까 그래도 조금 현금이 이제 숨통이 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2020년도에 이렇게 세금을 냈습니다. 흑자가 나가지고 2021년도에는 적자가 났죠. 1천만 원. 그러면은 이 1천만 원은 다음에 2022년도에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 세금 계산을 해서 이제 2022년도에 세금을 내는데 이걸 갖다가 작년으로 가져간다 그랬죠. 작년 마진이 1억 아닙니까? 그래서 1억에서 1,000만 원을 뺀다. 공제를 한다 그죠? 그럼 수정 마진, 자 9천만 원이죠. 이 9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 계산을 해보니까 2천만 원입니다. 근데 작년에 세금은 3천만 원 냈어요. 그럼 3천만 원하고 2천만 원하고 차이가 1,000만 원 나죠. 그렇죠? 그래서 1,000만 원을 환급을 해주겠다.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결손금 소급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꼭 지켜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자, 21년도에 적자가 발생했고 직전 연도에 소급 공제를 하려고 하면은 작년에 흑자가 나가지고 반드시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이익이 나서 세금을 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금을 내지도 않았는데 다시 환급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도 너가 결손금 소급 공제를 받으려면은 작년에 세금을 낸 게 있어야 내가 돌려줄게. 이런 시스템이죠. 두 번째 요건은요. 자, 두 번째 요건은 올해 적자가 나서 세금 신고를 합니다. 법인세 신고든 개인사업자 종소세 신고든 어쨌든 세금 신고해야 되고요. 직전 연도도 반드시 세금 신고해야 됩니다. 즉 작년 엔드 올해 모두 세금 신고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모두 다 세금 신고를 할 것. 이게 두 번째 요건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결손금 소급 공제를 받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헷갈리는 사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요. 자, 개인 사업자인데 음식점을 하다가 폐업을 했습니다. 2021년도에 폐업을 했어요. 그런데 적자가 발생했네요. 그럼 폐업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당분간은 사업을 안 하겠다. 그랬을 때는 이 적자를 갖다가 또 이 사람도 10년간 들고 갑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이렇게 세금을 냈어요. 그죠? 마진이 1억이 생겨가지고 세금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폐업한 사업자도 결손금 소급 공제가 가능하냐? 그래서 이 적자 1,000만 원을 작년 2020년도 세금 계산을 다시 해가지고 환급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자, 누르시죠. 그렇죠. 폐업도 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자가 폐업을 해도 직전 연도 거 결손금 소급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도 폐업을 하더라도 직전 연도 결손금 소급 공제를 받는다는 거죠.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그냥 죽지는 않겠다 이 말이죠. 작년에 냈던 세금 일부분이라도 돌려받고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 자, 음식점을 하는 개인 사업자가 폐업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 가가지고 제조업으로 또 새로운 개인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개인 사업장에서는 적자가 발생했고요. 작년 폐업한 음식점에서는 흑자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럴 때 이때 제조업에서 발생한 적자, 2021년도에 적자가 났죠. 1,000만 원. 이걸 음식점에서 이렇게 매출이 마진이 1억이 생겼다. 그래서 세금을 납부했다. 그러면은 업종이 다른데 폐업한 업종 여기로 이 결손금을 들고 와가지고 소급 공제가 가능하냐?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사업장이 다른 개인인데 결손금 소급 공제가 가능할까? 음식점에서 이익이 난 세금 냈던 걸 이걸 바탕으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보시죠. 가능하다. 그렇죠. 폐업도 가능하다. 어차피 개인은 동일한 존재 아닙니까? 동일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연속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을 하고 업종이 바뀌더라도 이 사람은 결손금 소급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 예. 다음 세 번째 사례를 보겠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이제 전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법인은 이제 신설 법인이 되고요. 개인 사업장 이거는 이제 폐업을 해버립니다. 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개인 사업장 여기에서 2021년도에 폐업을 했는데 이때 적자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2020년도에 다시 결손금 소급 공제가 가능하냐? 자, 보시죠. 당연히 가능하겠죠. 폐업도 가능합니다. 어차피 개인 사업자니까 이 법인 전환할 때 이때 폐업을 할 때도 직전 연도에 결손금 소급 공제를 가지고 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예. 그 다음에는 말이죠. 자, 이 개인 사업자가 이제 2020년도에 작년입니다. 추계를 해가지고 세금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추계는요, 장부를 하지 않습니다. 장부를 하지 않고 그냥 국가가 제시한 일정한 계산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액만 찍어 넣으면 자동적으로 세금이 쫙 계산되는 이게 바로 추계인데요. 추계 신고를 하고 그 다음 해에 이제 다시 장부를 해가지고 적자가 1,000만 원 나왔는데 이때 2,000만 원 적자 난 걸 작년에 추계 신고한 장부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때도 결손금 소급공제가 가능하냐? 자, 결론 보시죠. 추계도 가능하다. 추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작년은 추계를 했고 그래서 흑자가 나가지고 세금을 냈고 그 다음에 2021년 올해는 이제 장부를 했는데 적자가 났더라. 그래도 2,000만 원 적자 난 건 즉 결손금을 결손금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 소급공제 추계도 가능하다는 거. 예, 이 정도 한번 사례를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소급공제 금액입니다. 얼마를 우리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가? 그 계산식을 한번 볼 건데요. 자, 지금 이 페이지만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나오는 거는요, 전문 용어가 확 나오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일단 이 페이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2020년도에 마진, 즉 이익이 났습니다. 세금을 3,000만 원 냈어요. 자, 올해입니다. 2021년도에 적자가 1,000만 원 나왔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결손금 소급공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얼마를 환급 금액은 얼마냐면요. 자, 일단 제가 아주 쉬운 말로 적었습니다. 1에서 1을 빼라. 1에서 1을 빼라. 1이 뭡니까? 작년에 낸 세금. 작년에 낸 세금은 우리가 신고서가 있으니까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 낸 세금에서 이 적자를 가져와 가지고 결손금 소급 공제를 한 그 다음에 세금 계산하면은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소급 공제하니까 나온 금액. 그죠? 1에서 1을 빼면은 환급액인데 자, 지금부터는 이제 법 문구 그대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1번 작년에 낸 세금은 직전 연도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 산출세액입니다. 산출세액. 그럼 2번은 소급공제를 하니까 나온 세금은 법에서는 어떻게 그럴싸하게 적었는가 하면요. 소급공제 후 직전 연도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 즉 산출세액을 가지고 빼라 이 말입니다. 즉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산출세액을 빼라. 그게 환급액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은 조금 숫자를 넣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예, 실제로 세금 계산을 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를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자, 세금 계산할 때, 종소세, 개인은 세금 계산할 때요. 자, 매출이 5억이고 비용이 4억이면은 여기서 이걸 빼야겠죠. 그럼 마진이 1억 남죠. 그런데 소득세법에서는요, 매출이 아니라 총수익 금액, 비용이 아니라 필요경비, 마진이 아니라 소득금액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어쨌든 매출에서 비용 빼면은 마진이다. 자, 이렇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마진 1억에서 소득공제를 뺍니다. 소득공제를 뺀다는 거는 본인 인적공제 150만 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빼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1,000만 원이다, 그게. 자, 그러면은 과세표준이 9,000만 원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한다 그랬죠? 세율은 35%입니다.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1,660만 원. 자, 산출세액이 1,660만 원 나왔는데요. 직전 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이거 아닙니까? 산출세액. 산출세액이죠. 여기서. 그래서 작년에 냈던 산출세액에서 그 다음에 결손금 소급공제를 하고 나서 나온 산출세액을 빼라 돼 있죠. 자, 그러면은 다시. 바로 이겁니다. 산출세. 이게 바로 작년에 냈던 1,660만 원. 여기에서 결손금 1,000만 원을 과세표준에서 뺍니다. 그럼 8,000만 원이 되겠죠. 8,000만 원을 가지고 35% 곱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또 결손금을 반영해서 나온 금액을 뺀다. 그게 바로 환급 금액이에요. 그 금액을 환급을 해주는데 국가가 자, 다시 한 번 더 계산을 더 하라 그럽니다. 즉 한도를 소급공제하는 한도를 정해놨어요. 산출세액에서 산출세액을 빼가지고 그 금액이 환급해줄 금액이 환급 그 금액인데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한도는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산출세액에서 두 가지를 뺍니다. 세액감면, 세액공제. 이거는요, 세액감면은 자 보세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세액공제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아주 대표적인 세액감면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세액공제 중에서 아주 중요한 거 고용증대 세액공제. 이 두 가지를 뺍니다.
그래서 세액 감면이 500만 원이고 세액 공제가 500만 원이다. 그럼 1000만 원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산출세액에서 1000만 원 빼면은 660만 원이죠. 이걸 뭐라 그런가 하면은 결정세액이라고 부릅니다. 결정세액. 결정세액은요, 실제로 이 개인이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실제로 이 금액을 내는 겁니다. 그렇죠? 요 산출세액에서 두 가지 감면 공제를 빼고 나머지 금액을 국세청에다가 납부하는, 실제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이걸 결정세액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한도는요, 작년에 냈던 결정세액을 한도로 하라. 즉 다시 말해서 작년에 실제 납부한 세금만큼만 환급해 줄게, 이 말입니다. 그죠? 너가 소득공제를 신청해서 환급을 해주겠는데, 다만 너가 작년에 660만 원 냈으니까 요 금액까지만 내가 환급해 줄 겁니다. 이 금액 이상으로는 환급 못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득공제 한도는 결정세액을 한도로 한다. 작년에 냈던 결정세액을 한도로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환급 신청은 언제 하느냐? 자, 언제 해야 되는가 하면요, 2021년도가 올해입니다. 적자가 발생해가지고 2020년도에 소득공제를 이제 계산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2021년도에 대한 세금 신고는 법인이라면은 2022년도 3월 31일까지, 만약 개인이라면은 2022년도 5월 31일까지 소득공제 환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반드시 제출해야 돼요. 소득공제 결손금 소득공제 환급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때까지. 그런데 내가 깜빡 잊고 말이죠. 내가 개인인데 5월 31일까지, 2022년 5월 31일까지 이걸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6월 달에 돼가지고 2022년도 6월 달에 알아가지고 그때 내가 경정청 요걸 갖다가 제출하면서 세금 신고를 다시 해가지고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되느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제도는, 결손금 소득공제 제도는요, 반드시 신고 기한 이내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나중에도 받아준다면은 이게 자꾸 들어오면은 국세청 입장에서도 머리 아프거든요. 다시 검토하고, 그죠? 바빠 죽겠는데, 그죠? 그래서 반드시 법인은 법인세 신고 기한까지, 개인은 종소세 신고 기한까지 반드시 이걸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결손금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거. 예. 그리고 2021년도 지금 현재 8월 달인데요. 자, 법 개정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뭔가면요. 자, 2021년도가 지금 기준이라 봅시다. 기준이에요. 그러면 적자가 발생하면은 결손금 소득공제를 하고 싶으면은 직전 연도 2020년도로 가라 그랬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결손금 소득공제를 받는데 2020년도, 2021년도, 특히 21년도가 지금 힘들다 그러죠. 굉장히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적자가 발생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오케이, 혜택을 주겠다. 2020년뿐만 아니고 1년을 더 올라갑니다. 눌러주시죠. 그렇죠. 원래는 직전 연도 2020년도만 소득공제를 하는 게 원칙인데 1년을 더 올라가랍니다. 따라서 19년도까지 한 번 더 소득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흑자가 발생해서 세금을 냈다. 20년도도 흑자가 발생해서 세금을 냈다. 이런 경우에는 21년도 적자가 발생한 걸 갖다가 여기서 가져갑니다. 그런데 만약 이 금액이 만약 7천만 원 적자가 발생했다. 그런데 여기서 쓸 수 있는 게 한 5천만 원밖에 못 썼다. 그럼 2천만 원 남았잖아요. 그럼 남은 금액은 또 2022년도로 가라는 겁니다. 순서는요. 1번 직전 연도의 그전 연도, 전전 연도가 1번 1순위입니다. 이걸 먼저 소득공제를 받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이 적자 남은 게 남아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연도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적자 발생한 요게요. 결손금이 남는 거는 아까 우리가 한도가 있었잖아요. 그죠? 빼줄 수 있는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결손금 소득공제하는 것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다 소득공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남는 거는 이쪽에서 가져와라. 그래서 2개 연도를 다 이제 결손금 소득공제 가능한데, 다만 2021년도만 해줍니다. 따라서 2021년도에 발생한 이 적자 이것만 2년에 걸쳐서 소득공제 가능하고요. 22년도에는 이제 다시
1년만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입법 예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도 이제 21년도에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적자가 발생했는데 2년 연속 흑자가 발생했다면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왜? 소극공제하면은 환급을 해주니까. 그죠? 2년 전에 냈던 세금의 일부분을 환급해주고 작년에 냈던 세금의 일부분을 환급을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결손금 소극공제는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올해 적자가 발생했다면은 다음 해부터 또 공제를 받을 것인가, 내년에 낼 세금에서 내가 세금을 줄일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당장 우리 회사는 현금이 부족하다, 당장 100만 원도 아쉽다, 그렇다면은 작년을 한번 검토해 가지고 그때 이익이 나 가지고 세금 낸 게 있다면은 그때는 소급 공제를 해 가지고 환급을 받아서 당장 필요한 현금을 갖다가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판단을 잘 해가지고 우리가 회사가 현금이 뭐 많이 있다, 별 걱정 없다, 그럴 때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2월 공제를 하시면 되고요. 다음 해부터 하면 되고, 그렇지 않고 현금이 당장 필요하다, 그럴 때는 소급 공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적자 기업은 꼭 한번 검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 더 쉽게. Easy to understand. Easy to understand.